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마도 이것을 더 큰 손들이 사줘야 진짜 상승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크립토쿼런트의 주기영 대표가 진짜 강세장 시작했다. 2020년과 패턴이 되게 유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달 동안 고래들의 매집, 비트코인 사는 것을 주시했는데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조금 많이 산 겁니다. 조금 또 급속도로 대량 매집을 해서 데이터가 좀 과장된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결국 데이터는 정확했다. 두 번째, 이유가 뭐였냐? 반감기가 올해 4월 20일 기억나십니까? 그때 이후로 채굴 비용이 이제 두 배가 된 거죠. 원가가 두 배가 된 겁니다. 이 수익성이 유지가 되려면 상식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최소 2배, 3배, 4배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숏 스퀴즈까지도 이제 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여기서 데이터는 정확했고요. 채굴 수익성이 유지가 되려면 가격이 상승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의 대주주가 다 누구였습니까? 블랙락, 피델리티,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등등등. 이 친구들이 믿지고 장사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실걸요? 믿지지 않으려면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해야 된다? 올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비트코인 가격,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채굴 회사, ETF로 비트코인 다 들고 있잖아요. 가격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들이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죠.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여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지금 빨간색이 밑으로 쭉 나오고 있죠. 이게 뭐냐면요. 헤지 펀드들이 비트코인 공매도의 열을 그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 물량이 급증한 거거든요. 한마디로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헤지 펀드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을 보고 주기영 대표가 또 한마디 합니다. 전통 금융들이 지금 CME에서 비트코인 선물 공매도 폭탄을 날린 거다. 분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얘기를 드렸던 게 비트코인 10만 달러 전후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 2만 달러 가능하죠. 저항선이 될 수도 있겠다. 쉽게 말하면 조금 뜨거우면 쉬었다 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억을 조금 넘겼었죠. 오버슈팅이 나왔었습니다. 1억 500만 원 정도 올해 3월 달 갔다가 큰 조정을 겪었었죠. 그렇게 본다면 헤지 펀드들의 공매도 폭탄 10만 달러 부근에 몰려 있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공매도 물량을 다 뚫어버리고 하늘로 상승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쉬어가든지 둘 중 하나겠죠. 숨 고르기 할 때 너무 놀라실 필요 없다는 얘기를 계속 드릴 겁니다. CME,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 규모가 보름 만에 33%가 올랐다. 이것도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박으로 치면요. 판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앞으로 오를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에 소위 도박사들이 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맞추면 돈을 가져가는 거죠. 그 판돈이 올랐다라는 얘기예요.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지금 사실 갑자기 급등한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미 대선 이후에 제가 볼 땐 너무 급격하게 오른 감이 있어요. 언제 빠져도 정상입니다. 최소 10%, 15%는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조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해도 놀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분석에서 비트코인 다음은 이더리움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엇갈린 온체인 지표.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봤더니 신규 이더리움 주소는 이전 대비해서 숫자가 별로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더리움 잘 안 쓰던데 반면에 대형 고래들은 지속적으로 뭐를 매집하고 있다?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다. 그래서 장기 가격 상승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유지하면서 횡보에 들거나 조정을 받으면 뭐가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실제 이더리움이 지금 뭐 상대적으로 조용했다가 뭐 조롱을 굉장히 오래 받았거든요. 조금씩 움직임이 보이고 있긴 합니다. 순서는 이런 거죠. 비트가 먼저 가고 이더리움, 큰 코인, 중간 코인, 작은 시총 코인들. 근데 정확히는 이런 겁니다. 비트코인이 막 혼자 가다가 잠깐 조정을 받으면요. 알트코인들이 들썩들썩 하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소위 뭐 바톤 터치하듯이 하나씩 뛰어나가거든요. 이게 투자 심리의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비트코인 뭐야 이거? 뭐 1억 넘어서 뭐 1억 3천, 1억 5천 돼서 왔는데 재미없네? 아, 그럼 나 뭐 이더리움, 뭐 솔라나, 뭐 에이다, 뭐 다른 어떤 그 밑에 코인들로 갈 거야. 왜? 비트코인 재미없으니까. 이게 당연한 심리라 보시면 돼요. 어쨌든 대형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계속적으로 사고 있다고 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의 비율, 이거 이제 비율로 나타냈을 때 굉장히 낮아졌다. 21년 3월 이후 최저인데 올해만 40%가 하락했다. 자,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졌다가 아닙니다. 비트코인 대비했을 때 이더리움이 형편없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비트코인한테 경쟁에서 밀렸고 또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은 솔라나한테 또 밀렸죠. 제가 왜 이거 계속 가져오냐?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의 비율은 알트코인 불장의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거 많이 보여드렸죠.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의 차트인데요. 최소입니다. 최소 0.05는 넘어야 돼요. 이거 무조건입니다. 바나나 존이다, 알트 시즌이다. 최소 0.05, 0.06, 7, 8 이렇게 올라가 줘야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마어마한 불장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0.032, 33 이 수준이라는 얘기는 지금 매우 알트코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비트코인만 킹왕짝이고 알트는 지옥이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아직도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큰 손들이 이더리움 가격을 제 생각에는 올해 내내 이더리움 연초부터 계속 퍼드를 유포하면서 재단을 조사하겠다. 컨센서스를 고소하겠다. 글쎄요. 누군가 계속 지금까지도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냐. 뭐 재단 컨센서스 기소할 때부터 제가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퍼드 같다. 주의하자.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 뭐 7월, 8월 다 승인했잖아요. 누가 신청했기 때문에 블랙락이 신청하면 프리패스입니다. 큰 손들이 이더리움을 더 매집을 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시즌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석에서 비트코인이 뭐 내년 만기 대리비트의 거래소입니다. 선물에서는 이미 10만 달러를 넘었다라고 합니다. 강세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내년 3월 이후만 돼도 이제 뭐 10만 달러 밑으로 내려오기는 힘들걸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단기 급등락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진짜 상승 언제부터다? 저는 내년부터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정이요, 뭐 크게 나온다라고 해봤자 뭐 이전처럼 뭐 6달, 7달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전 봅니다. 뭐 길어야 한 달, 2달, 뭐 아니면 진짜 길면 한 3달. 이유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월에 업계 호재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FASB 뭐 회계 규정이 바뀌어서 이제 대기업이 그 비트코인을 사도 이것을 손실로 회계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시가, 공정한 시가로 자산으로 정확하게 표기를 할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2월 10일에 이제 뭐 마이클 세일러가 피칭합니다. 앞에서 발표도 했을 때 이게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트를 산다라고 그 호재가 들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지. FTX 채권자 뭐 현금으로 상환한다. 뭐 트럼프가 뭐 내년에 취임을 한다 하더라. 호재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추가적으로 거시 경제, 소위 말하는 글로벌 유동성 들어오잖아요. 규제 명확성 하나씩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전만큼 뭐 6개월, 7개월의 조정은 뭐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조정이 나와도요.
준비된 자들에게는 이게 뭘까요? 줍줍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 봅니다. 또 하나의 분석이 있습니다. 최근 30일간 스테이블 코인이 거의 100억 달러가 거래소에 유입이 됐다. 뭐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4조 원이나 될까요? 투기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뭐 비트코인 10만 달러 이제 톡 치기만 하면 그냥 넘어갈 그럴 기세입니다. 미국 대선 후에 누군가 코인을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매수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코인 관련 우량 주식을 매수했던 기관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실까요?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투자를 했는데 5달 만에 244%의 수익을 봤다. 저는 우리나라 뭐 코스피나 코스닥 주식을 하고 있진 않지만 정말 처참하잖아요.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5달 만에 244%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작년 하반기에 코인베이스 주식도 적지 않게 샀거든요. 국민연금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그 압박이 굉장히 수익률이 크잖아요. 지금 뭐 노령화, 인구는 돈 들어갈 때 많은데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텐데 ETF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묘안을 낸 게 미국 주식에 투자자 코인베이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수백억을 샀습니다. 이게 채 1년이 되지 않아서요. 수천억이 된 겁니다. 굉장히 잘한 겁니다. 이 담당자 저는 상을 줘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코인을 못하게 해도 자산으로 인정을 안 해도 도박, 무슨 사기, 복권처럼 생각을 하게 해도 결국 생존을 위해서는 코인 투자는 필수입니다. 비트와이즈가요, 솔라나 현물 ETF 출시를 했습니다. 사실 바네크와 21쉐어스라고 하는 회사들이 이미 솔라나 현물 ETF 신청을 했거든요. 비트와이즈가 세 번째가 된 거죠. 네이트 제라시라고 하는 친구가 비트와이즈를 지목을 했다고 하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여전히 내 코인만 안 간다라고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있으실 수 있는데 그 코인조차도 결국에는 움직일 겁니다. 문제는 언제겠죠? 언제일까요?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 이더리움이 이대로는 안 돼요. 더 가야 됩니다. 이전 고점 뚫고요. 번쩍번쩍해서 뭐야 이더리움이 이렇게도 오를 수 있어? 그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두 번째, 알트코인 현물 ETF 제가 볼 때 굉장히 지금 거의 제가 볼 때 얘기가 다 끝났어요. 솔라나나 XRP ETF 이거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승인 내년 어느 매쯤에 될 겁니다. 누가 신청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 날짜는 분명히 이제 내부자들 알고 있을 겁니다. 블랙락이 신청해야 됩니다. 블랙락이 하면보다 프리패스다. 그때 이 코인들 가격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 번째, 이제 내년부터 이게 적용이 되잖아요. FASB 회계 규정 이게 이제 적용이 되면 빅테크, 뭐 마이크로소프트만 그런 게 뭐 애플이다, 뭐 기존의 테슬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비트코인을 쟁일 수가 있어요. 이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여줬지 않습니까? 저기 뭐 일본에도 뭐 따라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비트코인 사면 주식이 폭등합니다. 이거 안 사고 100이겠습니까? 최소 몇 프로는 사겠죠. 이게 회계 규정이 바뀌고 은행들이 안전하게 현물 ETF를 보관해준다? 이거 안 하기 힘들걸요? 기관들이라고 포모가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코인들마다 수익률이 다르죠. 다를 겁니다. 어떤 거는 뭐 수십 배 가지만 어떤 건 수배가 갈 수도 있고 이전 최고점을 못 넘는 코인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 코인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저는 그때까지는 무조건 버틸 겁니다. 코스피의 시총을 이미 뛰어넘은 비트코인. 이걸 사실은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비트코인 하나가 우리나라 코스피 잘 나가는 회사의 시가총액 합친 것보다 더 비싸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넘어선 코인 거래, 뭐 거래량은 코스피, 코스닥을 훨씬 넘어섰죠. 아니나 다를까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낸스 세계 최대 거래소입니다. 한 달 거래량이 지금 나스닥을 뛰어넘습니다.
나스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저 엔비디아 이거 다 나스닥에 있거든요. 코인베이스 거기보다 10%더 많았고요. 뉴욕 증권거래소는 거래량의 2배에 달했습니다. 2023년에 테더 그 USDT요.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1년 수익이 블랙락보다 많았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테더의 직원 수 100명입니다. 블랙락은 최소 2만 명이죠. 수익이요. 테더가 이겼습니다. 이거 23년도고요. 지금은 아까 뭐 우리나라도 보여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코인 거래량이 나스닥, 뉴욕 증권거래소를 그냥 가뿐히 제친 거죠. 게다가 아직 RWA 자산 토큰화는 제대로 시작했습니까? 뭐 국채만 어떻게 보면 뭐 테스트 한 번씩 돌려보는 정도죠. 5년 이내에 제가 볼 때 RWA는 수백 배 이상 커질 겁니다. 뭐 한 10년 보면 수천 배 커질 수도 있고요. 이게요. 실물 경제, 주식과 부동산으로 대표가 되는 실물 경제는 점점 무너질 겁니다. 이게 어디로 간다는 얘기일까요? 디지털 경제로 가는 겁니다. 코인, 뭐 코인은 이제 막 시작을 한 자산이고요. 세계의 모든 자산을 코인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산 토큰합니다. 뭐 채권이 됐건 뭐 뭔가 가치 있는 것들은 다 코인화 시켜서 거래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의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돈이요. 사업하시는 분들 좀 이해되실 거예요. 소위 물 들어올 때 뭐 노젓는다고 표현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돈이요. 저도 뭐 이제 조직에 있으면서 그 사업을 해본 적이 있는데 돈이 벌릴 때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막 그냥 미친 듯이 들어올 때가 있고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상황이 안 좋고 뭐가 안 맞으면 땡전 한 푼 건질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투자도 똑같아요. 평생 벌 돈을 지금부터 1년 내에 벌 수 있는 기회가 전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3대가 벌 돈. 3대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벌 수 있는 이 돈을 지금부터 5년 내에 벌 수 있는 기회가 지금부터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코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그 자산이 아니고요. 저희가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저희도 5년 정도는 지금 보고 있어요. 왜요? 이 인생 기회를 뭐 저희도 잡아야겠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최대한 우리가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죽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돈 때문에 살고 여기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 지식을 좀 이렇게 나눠 드릴 때 이 기회를 전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